살상무기인 물대포를 발사하여 사경을 헤매게 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4일째 되는 날입니다. 명백하게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독재 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가족에게 가슴 아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필요한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농림부, 청와대 관계자, 여당 어느 누구도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참고인으로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도 나와 계시는데요. 영상을 틀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아버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아버지가 7시 40분쯤에 응급실에 도착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9시쯤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자극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수술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냥 주말 보내고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유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이라든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직접 본 상태라든가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고 뇌뿌리도 손상이 돼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라던가 혈압, 혈당, 배변, 소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셔서 다 기구나 약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장만 스스로 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 뛰는 것도 주기적으로 심박수 조절하는 약을 맞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균 같은 게 검출된다고 해서 중환자실 내에서도 격리실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누워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지 피가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농민 2분이 경찰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의 사건이 공권력의 명백한 과잉 진압이었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내렸고 이 권고를 받아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경찰청장이던 허준영 씨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네, 정부나 경찰 측에서는 사과는 당연히 없었고요. 구은수 청장님이 당시 병원에 한번 오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과할 게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거절했더니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퇴임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사과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제가 그 부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관이 와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측에서 참고인이나 다른 가족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려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강신명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청장 등을 고발하셨습니다. 고발장 접수한 지 오늘로 300일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발장 제출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6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경찰관 저희가 고발을 7명 경찰관 고발을 했는데 그중에 아래쪽에 있는 4명을 조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때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 그 한국 보고서가 발표되고 채택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수사를 하고 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의
그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먼저 불렀습니다. 하여튼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우선 뭐 언론 보도나 다른 여러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거를 불법 시위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시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 1,200명 이상을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법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만약에 뭔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쏴버린다는 거는 사법 처리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 물대포 시연을 하셨던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맞은 것보다 물살 세기가 더 낮아 보이는데 그 60kg 정도 되는 목표물이 3초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해성을 과연 경찰에서 몰랐나 그것도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 시위대를 그리고 뭐 폭력 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날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차벽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폭력을 유발한 거는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재판이 지금 1심에서 5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저희 아버지 사건은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상균 위원장 재판 때 경찰에서는 그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의 그런 진단서를 떼도 어떤 찰과상이라든가 타박상 정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폭력도 다 폭력이라고 증거로 법원에 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거의 뇌사에 빠뜨린 이 폭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너무 참고인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 답변이 좀 줄어드는데. 네, 그럼 다음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신데 이제 남은 여생 손주 재롱 보면서 지내시면 되는데 이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살인 미수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300일 넘게 지고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강신명 청장을 비롯한 다른 7분 경찰관들이 어떤 책임을 지실지 궁금하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시위의 주동자인 한상균 씨가 1심 재판에서 이 판결문에서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시위는 이 한상균 재판문입니다. 경찰 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당기고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력에게 쇠파이프와 강목을 휘둘렀으며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사대로 찌르고 의자와 강목을 집어던졌다. 판결문에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 진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 6시 50분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을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그러니까 시위대도 엄청나게 과격 폭력 시위를 한 것도 드러나 있고요. 경찰도 직사살수 부분에 대한 조작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시 그 안국동에서부터 아니, 경찰 해산 명령 포리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으세요? 예, 예. 구은수정인 예. 해산 명령이 6회를 한 걸로 지금 판결이 한상균 재판문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예. 해산 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성기에 대고 크게 16번 했습니까? 주변 건물의 인근까지 다 들릴 수 있는 큰 확성기로 16회 예, 예. 또 서린 로타리 6회 한 거 맞죠? 예, 예. 15시 8분, 15시 13분, 15시 40분, 15시 51분, 16시 1분, 16시 11분, 16시 21분, 16시 31분 6회에 걸쳐서 해산 명령을 했죠. 해산 명령을 안 하면
직접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벽을 설치하고 뭐 하신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해산 명령을 들으신 적 없다는 것이죠. 김상우 기자님은. 예. 그러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이죠. 군수정인. 이것을 지금 청와대나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도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건 합법이죠. 합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폭력 시위가 그럼 폭력 시위가 현장에 없었는데도 살수를 한 겁니까 경찰이? 살수가 이런 폭력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시 그 매우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대포가 4문이 있었고 그 중에 물대포가 4문이 동시에 발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요. 기자들한테도 자, 발사가 돼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 상태였습니다. 김상호 기자님 보실 때는 과격 시위가 없었는데도 살수를 한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 초반부터 입구에 있었는데 상여 퍼포먼스 같은 잠깐만요. 경우는 살수가 있은 다음에 과격 폭력 시위로 바뀐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작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증인 네. 경찰이 저런 폭력, 과격, 해머까지 등장하는 저런 폭력 시위가 없었는데도 살수를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살수는 저런 과격 폭력 시위가 차량을 밧줄로 끌어내려가는 과정, 그거를 참다가 해상명령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살수가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김상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상균 그 재판부에서 한상균을 비롯한 이런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이분들이 공모를 하고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한상균 민중총궐기 집회 전에 위 집회에서 경찰이 절선을 뚫고 광화문 광장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게 계획하면서 경찰이 차벽된 진위를 찾아갈 예상하고 불법 시위 용품인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한 후에 이를 민주노총 서울본지부에 보관을 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집행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를 하기로 모의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폭력 선동을 하게 됩니다. 한상균 씨가.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는 선동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 시위 진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표하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폭력 시위도 반대를 하고 또한 경찰의 과잉 진압도 역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과잉 진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 킹 그 목사한테 어느 백인 기자가 물었어요. 왜 흑인들은 시위를 하면 그렇게 과격하게 하느냐? 기물을 파손하고 또 이 폭력을 행사하고 좀 법에 따라서 좀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좋을 텐데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은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언론에서 쳐다보겠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강정인께서 그 당시에 1960년대 미국으로 돌아가서 흑백 갈등 당시에 물대포가 있어서 직사를 했다 이거예요. 흑인. 그래서 중태에 빠졌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그게 잘된 일입니까? 언제 어디에 서든지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태를 했으면 스스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스스로 자해행위한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중태를 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그럼 않습니다. 공권력에서 그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 결과만 놓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진압 적절하지 과정에서 않다고 생겼다면 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압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정부가 예. 그 정부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강신명 청장이 적어도 사과하고 충분히 정치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물음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그러면-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그 당시 살수자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다른 의원들도.
그럼 일반적으로 시위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예. 오늘날 시위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인 구제 절차가 저는 완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격 시위가 일어난다고 시위는 보고 불법적인 겁니까? 시위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경찰청장이 지내신 분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모든 자꾸 제도가 구체적인 정부의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질의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제가 정부가 그렇게 답변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도, 언로가 다 튀어 있는데 제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법적인 구제 그러면- 절차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비되어 있는데 불법 폭력적인 방법을 하는 것은 아니, 제가 대단히 잘못된 말씀드린 것이다. 시위 제가 자체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집회 시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폭력 시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폭력 시위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 이 시위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냐는 걸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의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기본적으로 시위는 정부가 사실 정부나 정책을 모든 이 정부가 이익 집단이나 모든 데에 다 살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경찰이라고 한다면 시위대가 마치 폭도이거나 또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면 적개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그런데-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농촌에서 올라온 사실 농민, 할머니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쌀값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구호가 난무했던 것은 사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의사의 표현이나 문제 갈등의 해결은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그 당시에 불법 폭력 시위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의원님께서도 미국의 예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매일 과격 폭력 시위를 하느냐라고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오늘날에 있어서 대단히 적정하지 못하다 아니, 제가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고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모든 사람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와 시위는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합니다. 예. 폭력 시위는 반대를 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을 잡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 강신명 증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시위가 있었다. 예, 그 인정해요. 1차 민중총궐기 때. 그런데 그분들은 책임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그때 총 몇 만이죠? 경찰 추산 6만 9천 명이 모이셨죠? 예, 6만 8천 주최 명. 측 추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불법 시위가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 보여주신 그 화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이 연인원 수사관 몇 명 동원하셨어요? 1239명 동원해서. 형사처벌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민주노총은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위원장은 지금 5년째 지금 5년 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복역하고 있죠? 아직까지 복역하는 사람은 없지만 구속된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예, 구속 예, 자체가 예, 복역 아닙니까? 예, 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의 체증 장비도 고도화된 것 예산으로 다 지금 허용해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은 책임 안 집니까? 그 전체에 아닙니다. 경찰이 불법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이 폭력 없습니다. 시위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왜 경찰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경찰관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자, 제가 책임져야 형사 될 고발이 대목을 되어서 오늘 수사를 하루 받고 종일 있습니다. 제가 그에 따라서 설명을 책임을 드릴게요. 지겠습니다. 네. 충남 구호차요. 구호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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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살수 충남 9호차 살수 보고서 서울경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 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총 5회 살수를 했다. 이거 다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보조한 거죠. 국회에 제가 확인은 자료를 못했지만 그런 제출하셨어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저거 사실이에요? 군수청장 사실입니까? 네, 살수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 저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대로 하셨냐고요? 예 아니요 답하세요. 저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살수 부분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먼저 살수하고 그다음에 사후 그러니까 보고하고 저렇게 했다고 사후 네. 확인하셨어요? 그래 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신윤균 단장 그렇게 확인했어요? 저 맞습니까? 어디 계세요 신윤균 단장? 신영균 증인 앞에 나와서 아니 거기서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예. 저대로 했습니까? 현장 지휘관이잖아요.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석진 증인 그 가림막 안에 계시죠? 저대로 하셨어요? 그때 상황은 저기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아니 저대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감찰 조사를 받아서요. 저기 경고 다음날 살수하고 곡사 살수하고 그리고 2번밖에 직사 살수를 하지 않았다는 저 보고서 국회에 보고하고 대언론에 보도한 대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대로 안 했죠? 자, 그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총 7번 살수를 했어요. 5번도 아니고 7번인데 1차 살수 자 19시 47분 2차 살수 19시 49분 다 직사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세요. 3차 살수 또 다 직사 4차 살수 저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거예요. 자, 5차 살수 한번 보세요. 그래서 7번을 쏜 겁니다. 한결같이 다 직사. 법원에 제출한 자료 보세요. 저렇게 직사하고 있는 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곡사살수한 차는 13호 차죠. 한번 보세요. 자, 곡사를 하면 저렇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화면이. 저것이 충남 9호차에 들어있는 CCTV 영상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신인균 단장 왜 거짓 증언해요? 한석진 씨, 한석진 증인 이게 틀려요? 저희는 처음 도착 때 경고 살수 1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저 지시에 의해서 살수를 했습니다. 저게 그 화면 좌우로 저게 안전하게 살수하는데 저렇게 직선으로 쏩니까? 7번씩이나 현장 지휘관 뭐 했어요? 신윤균 단장 위증했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라도 직사살수 7차례 한 거 답변해 보세요. 나와서 크게 답변하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저거 조작한 겁니까, 의원이? 왜 보고서에 경찰청장과 뭐 지휘를 다 받는 거로 돼 있고 저렇게 되면 저거는 살기를 띈 거예요. 살기를 띈 거. 저런 경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어요? 자, 신인균 단장 인정해요, 안 해요? 7차례 한 거 직사살수. 제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 상태에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죠? 저렇게 한 거. 저 화면에 다 잡힌 거예요. 시간 다 제가 정확히 측정한 거고. 그 살수할 때 그 왕복 살수를 했습니다. 직사 살수도 했고. 아니, 화면이 한결 같잖아요. 다 뭐가 달라요, 저게.
만일 곡사살수를 하면 밑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금방 그 화면만 쭉 갖다 놓고 보면 살기를 가지고 7차례를 그냥 직사살수한 이런 잘못이 명백한데 과거에 허준영 청장이 직접 책임이 있어서 그 사퇴했습니까? 정무직 경찰 총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준 것만으로도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물론 허준영 청장과 그 문제들에 관해서 그분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한 걸 안 하는 그런 경찰의 공신력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거짓이 거짓말하고요. 자, 강 총장, 이게 이래도 경찰이 과오가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선 말씀하신 살수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상황이 모두 다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지금 조작했나요? 어떤 그런 경미한 어떤 숫자의 선택 방법이나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문회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반면에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무언으로 2분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희생되신 지금 사고로 인해서 이분을 향해서 조준사격했습니까? 아니면은 직사 과정에서 우연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벽을 끌어당기는 다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하는 과정이지 누구 특정 개인을 조준해서 살수하지 않습니다. 시위대 중에서 백남기 농민과 함께 앞으로 나오신 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분이나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에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불행하지만 이건 사고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백남기 농민에게는 그분께는 참 유감이지만 불법 시위로 인해서 부상 중인 경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당일 시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위 책임자, 신고한 책임자들 있죠. 예, 집회 신고한 책임자들 집회 신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와서 사과했나요? 유감 표시했나요? 전혀 어떠한 사과를 우리 표명하지 아이들 않았습니다. 다친 예.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다쳤습니까?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그 입었습니다. 아이들 누가 와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유감 표시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똑똑히 분명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었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청장님은 왜 그러면은 그 백남기 농민을 가서 위로 방문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규명하는 반면 일부 시위 주최 측에서는 현장 경찰관을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과 방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사와 재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나오는 책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방문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책임자로서 경찰 수장으로서 도의적으로는 지금 본인에게 희생당하신 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의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찰 총수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간적인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만 다음 공식적인 법적인 사과는 현재 형사재판과 또 민사재판 등이 진행이 되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그에 따라서 제가 어떠한 경찰 총수로서의 책임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다할 것임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